2025년의 어느 날 아침, 대한민국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심장부는 말 그대로 심정지 상태에 빠졌습니다. 서울 강남 테헤란로 화려한 고층 빌딩 숲 사이에 자리 잡은 수많은 대형 기획사의 재무팀과 정산팀 모니터 앞에서는 일제히 거친 숨소리와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누군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안경을 고쳐 썼고, 누군가는 패배감에 젖은 눈으로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산전수전 다 겪은 이 냉철한 비즈니스맨들을 이토록 공포와 경악으로 몰아넣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물고기 뮤직과 아티스트 김용빈 사이의 2025년 이익 배분 비율과 그에 따른 천문학적인 매출 성적표가 세상에 공개된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회계 장부의 공개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아이돌 그룹과 연습생 시스템으로 공고히 쌓아 올린 엔터 업계의 철옹성 같은 관행을 단 한 방에 무너뜨리는 가히 혁명이라 불릴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김용빈이라는 거대한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겨진 것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수치들 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충격적인 사건의 이면을 파헤치기 위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그 전설의 시작점을 다시금 목격하려 합니다. 이야기의 서막은 소름 끼치도록 차분한 한 줄의 고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물고기 뮤직의 수장 신정은 대표가 카메라 앞에 앉았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그저 흔한 성공한 기획사 대표의 인터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예능용 멘트가 아니었습니다. 엔드코트, 김용빈이 곧 회사의 생명줄입니다. 이 친구가 나가면 우리 회사는 바로 폐업해야 할지도 몰라요. 엔드코트. 현장은 웃음바다가 되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카메라 렌즈조차 담아내지 못한 서늘한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본능적으로 감지했습니다. 저 말은 아티스트를 띄워주기 위한 겸손한 립서비스가 아니라 매달 결제 서류에 찍히는 처절한 숫자들에서 우러나온 비명에 가까운 진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김용빈은 이미 트로트 가수라는 작은 그릇에 담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가 지방의 한 소도시에 행사를 하러 가면 그 도시 전체의 숙박업소와 식당 매출이 춤을 췄습니다. 그가 방송에 얼굴을 비추면 방송국 광고국 전화통에 불이 났습니다. 신 대표의 발언은 이러한 거대한 경제적 파급력을 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경영자의 솔직한 고해성사였던 것입니다. 시간을 2021년 겨울로 돌려봅시다. 당시 엔터 업계에는 괴담처럼 떠도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엔드코트, 물고기 뮤직이 이번 분기에 앨범도 안 냈는데 매출 50억을 찍었대. 엔드코트.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가수는 활동해야 돈을 봅니다. 앨범을 내고 땀 흘려 투어를 돌아야 정산서에 숫자가 찍히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용빈은 그 상식을 비웃기라도 하듯 조용한 사무실에 앉아 경쟁사들을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새 음원 없었습니다. 월드 투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50억이라는 거금이 그것도 단 3개월 만에 꽂힐 수 있었을까요? 비밀이 밝혀지자 업계는 경악했습니다. 이미 발표된 곡들에 멈추지 않는 스트리밍 수익, 과거 발매된 음반의 끊임없는 역주행 판매량, 숨만 쉬어도 쇄도하는 광고 재계약, 그리고 그의 이름값만으로 팔려나가는 브랜드 콜라보레이션 상품들. 이것은 마치 화수분이었습니다. 보통의 가수들이 컴백 시기에 맞춰 화려하게 터졌다가 사그라드는 불꽃놀이라면 김용빈의 매출 그래프는 계절과 날씨를 가리지 않고 24시간 365일 일정한 온도로 활활 타오르는 최신형 가스 레인지와 같았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김용빈의 과거 영상을 끊임없이 길어 올렸고 재방송에서 흘러나오는 그의 목소리는 새로운 팬들을 낚아채는 거미줄이 되었습니다. 활동을 쉬고 있는데 통장 잔고는 빛의 속도로 불어나는 기현상. 이것은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역사상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오직 김용빈만이 가능한 마법이었습니다. 물고기 뮤직은 과감했습니다. 아니, 냉정했습니다. 엔드코트, 우리 회사는 김용빈 하나로 먹고 산다. 엔드코트는 현실을 뼈저리게 인정하고 회사의 모든 자원을 오직 그 한 사람에게 몰빵하는 전략을 택한 것입니다. 여러 명의 아이돌 그룹을 키워 리스크를 분산하는 포트폴리오 투자 방식이 아니라
단 하나의 확실한 슈퍼 IP에 회사의 운명을 건 단판 승부. 그리고 그 승부의 대가로 아티스트에게 상상 이상의 지분과 권한을 넘겨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더 주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김용빈이라는 아티스트를 회사의 소모품이 아닌 회사의 운명을 함께 짊어진 공동 창업자급 파트너로 대우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경쟁사들이 연습생 수십 명을 관리하느라 골머리를 앓을 때 물고기 뮤직은 김용빈 한 명을 위해 최고의 스태프, 최고의 장비, 최고의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폭발적인 매출 수직 상승이었습니다. 이 경이로운 매출의 1등 공신은 누구일까요? 바로 팬들입니다. 하지만 김용빈의 팬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단순히 노래가 좋아서 지갑을 여는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확신에 찬 투자자들입니다. 엔드코트, 우리가 쓰는 돈이 중간에서 떼이거나 엉뚱한 곳으로 새지 않는다. 내 돈은 오직 김용빈의 더 좋은 무대, 더 좋은 노래를 위해 쓰인다. 밴드코트. 이 강력한 믿음이 팬덤을 움직였습니다. 이익 배분 구조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아티스트가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팬들의 지갑은 굳게 닫힌 금고가 아니라 활짝 열린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되었습니다. 콘서트 티켓값이 올라도 굿즈 가격이 비싸도 상관없었습니다. 엔드코트, 이 돈이 결국 영빈이에게 가서 그를 빛나게 할 것 엔드코트, 지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결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굿즈가 출시되자마자 품절 대란이 일어나고 서버가 마비되는 사태는 이제 뉴스거리도 되지 않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기업이 꿈꾸는 가장 이상적이고 완벽한 선순환 구조가 아닐까요? 방송가에서의 위상 변화는 더욱 드라마틱합니다. 한때 방송 섭외 1순위는 국민 MC 유재석이었습니다. 죽어가는 프로그램도 살린다는 엔드아포즈, 유느님 엔드아포즈. 하지만 2025년 PD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격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엔드코트, 유재석은 프로그램을 살리지만 김용빈은 편성표를 다시 짜게 만든다. 엔드코트. 김용빈이 뜬다 하면 죽어가던 시청률 그래프가 심폐소생술을 받은 듯 벌떡 일어납니다. 광고 단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방송사 국장이 직접 편집실로 내려와 인사를 건넵니다. 단순히 게스트 한 명이 오는 게 아닙니다. 걸어다니는 대기업, 시청률 보증 수표, 광고 완판남이 방송국에 강림하는 것입니다. 김용빈을 중심으로 방송사 전체의 스케줄이 재조정되는 이 기막힌 현상. 그는 이제 출연자가 아니라 방송국의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갑의 위치에 선 것입니다. 2025년 공개된 김용빈과 물고기 뮤직의 성적표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존의 시스템에 안주하던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날리는 통렬한 경고장이자 미래를 향한 새로운 이정표입니다. 엔드코트, 한 사람을 진심으로 믿고 그에게 모든 것을 걸 수 있는가? 아티스트를 돈벌이 수단이 아닌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할 수 있는가? 엔드코트. 물고기 뮤직은 이 질문에 엔드코트, 네 엔드코트라고 답했고 그 대가로 상상할 수 없는 부와 명예를 얻었습니다. 김용빈은 자신의 노래와 진심으로 그 믿음에 보답했고 팬들은 그 진정성에 감동하여 거대한 경제적 방벽이 되어주었습니다. 이제 업계 관계자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용빈이 곧 장르이고 김용빈이 곧 산업이며 김용빈이 곧 미래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경쟁사들이 시기와 질투로 밤을 지새울 때 김용빈과 신정은 대표는 서로를 생명줄이라 부르며 더 높은 곳을 향해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결국 진심은 통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2025년 차가운 재무제표 위에서 가장 뜨겁고 압도적인 숫자가 되어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김용빈의 전설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이 거대한 드라마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전율하는 가슴을 부여잡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